제한 속도 70입니다. 불박차가 좀 빨라 보이는데요.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자, 쭉 옆에 가는 차보다 빠르죠? 네, 70도로에서 상당히 속도가 좀 제가 볼 땐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저기서 차 한 대가 저 차요. 자, 지금요. 저는 이 불박차 속도 이 시간에 저녁 7시 한 40분쯤인데요.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70도로면 이 차도 한 70 정도 간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저 차보다 빨라요. 그래서 속도가 좀 있어 보인다. 속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저 맞은편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이에요. 신호등 없는 곳에서 이때 들어옵니다. 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거리는 좀 있어 보이죠? 네, 저기 상대차가 깜빡 켜고 들어오면서 꺾습니다. 예. 이번 사고 이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70도로고요. 저는 한 80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80대 20 얘기하고요. 즉 상대차 80, 불박차 20 얘기하고요. 또 상대차 보험사는 70대 30으로 얘기하다가 지금은 아니다, 억울하다, 그냥 불박차 잘못이 30%더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차량은 정지선에 멈춘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그냥 쑥 들어왔어요. 정지선에 멈춰야 될 때도 있고요. 차가 없으면 그냥 쑥 들어갈 수도 있죠. 정지선은 빨간불일 때 거기 멈춰라. 그리고 다른 차들 때문에 내가 지나갈 수 없을 때 거기 멈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을 때 거기 멈춰라. 멈춰야 될 때 거기 멈추라는 거예요. 정지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일시정지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지해야 될 때 거기 쓰라는 거예요. 상대는 정지선을 멈추지 않고 곧바로 꺾었는데요. 자기네가 선진입이래요. 선진입이라서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일 때 그게 현저한 선진입이죠. 근데 제가요 들어오는 거 한 50m도 안 되는 거리. 제가 아까 거리 가격이 얼마나 될까? 한 30m 좀 더 될까 그랬는데 한 50여 m라고 그러시네요. 선집이어서 자기가 선집이니까 자기가 피해 차량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상대 측에서는 제 과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70대 30 억울하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가야 되나요?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속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가해자가 돼야 됩니까? 너무 걱정돼서 욕먹을 각오하고 올려봅니다. 1차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한 70 근처, 그 근처라고 보면은 불박차는 80보다 많이 높아 보이는데 솔직히 어떤가요? 그랬더니 속도는 블랙박스 에러인지 정확히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차랑 실험해 봤더니요. 한 90km 정도, 100은 절대 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회전한 차 80% 잘못했다. 80대 20 적당하다. 70대 30이다. 상대차가 선진입이고 불박차 속도가 빨라 보여서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80대 20이라는 의견이 76%, 70대 30이라는 의견이 18% 있습니다. 불박차가 가해 차량의 의견도 6%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진입은 내가 충분히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현저한 선진입이어야 돼요. 제한속도 70입니다. 제한속도 70이면 1초에 19.44m예요. 약 20m입니다. 그러면 꺾을 때 항상 저럴 때도 옆으로 차로 변경할 때뿐만 아니라 좌회전 들어올 때도 꺾기 전에 여기서 이게 50m인지 한 3, 40m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50m를 치자고요. 얼마 걸리겠어요? 시속 70으로 가더라도 2점 몇 초예요. 2.5초면 사고 나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시속 70도로에서 50m에 차가 오고 있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3초 만에 좌회전을 못 맞춰요. 따라서 선진입이 아니에요. 당연히 상대차가 잘못했죠. 다만 불박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 그러면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상대차 들어올 때 빵 여기서 빵 하면서 상대가 꺾어지는 게 미리 보입니다. 천천히 가면. 빨리 가면 늦게 보이고요. 빵 하면서 속도 불박차 한 20%? 속도가 빨라서 30%? 왜냐하면 상대차는 불박차 멀리 있었어요. 멀리서 오니까 내가 먼저 좌회전할 수 있겠지 착각하게 한 점. 그 점이 한 20에서 속도에 따라 30까지 되어 보이지만 불박차가 가해 차량에서는 안 됩니다. 직진하려는 차가 아주 멀리 있다. 저기 점으로 보인다.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빠르게 다가올 때 좌회전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꺾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차 70%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경찰에 접수되면 상대차가 벌점과 범칙금 부과될 겁니다. 혹시 불박차가 제한속도 20km를 초과했다고 나온다면 그러면은 경찰관에 따라서
거기는 중상해야 20km 초과했잖아. 속도 위반 사고야. 그게 당신이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보는 경찰관들도 일부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 가면은 상대차 잘못이 좌회전차 잘못이 7, 80%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영상이 좀 어두운데요. 여기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통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속도 빠르지 않죠? 네, 안 빠릅니다. 오른쪽에서 아이고 여기 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여기서 차가 나오더니 쾅. 저는 상대차가 통로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나도 통로에서 가고 상대차가 통로에서 나오고 그러면 신호도 없는 교차로 사고죠. 본인은 변호사님 이거 100대 0 되지 않나요? 상대 쪽에 70대 30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게요 과실 비율은 정확히 몇 대 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100대 0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변호사님 왜 100대 0이 절대 안 되죠? 그러면서 약도를 그려주셨어요. 그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로가 아니네. 저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오는 차량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이런 데서요. 그래서 양쪽 통로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통로 아니고요, 변호사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상대차가 여기서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 기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차 한 대가 있었는데 이 차가 좀 커요. 요 차 가려서 안 보였던데 여기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시 봐야 되겠네요. 그럼 다시. 그렇다면 다시 보십시다. 제가 원래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이거 방송해야 되겠네. 다시 한번. 통로가 아니고 옆에 주차 라인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쭉 가는데 속도 빠르지 않죠?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요. 요 차 한 대가 좀 커요. 크고 조금 이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괜찮겠는데 이 전진 주차대가 이만큼 돼 있어서 이 차에 가려서 미리 안 보입니다. 미리 안 보이는데 여기서 나와요. 이거 보였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블랙박스에 보이면 저거 왜 못 봐? 근데 사람은요, 여길 보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걸어갈 때도 5m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앞쪽을 보고 걷잖아요. 그 자동차는 걷는 것보다는 빠르니까 시속 한 10km 정도 되면은 사람이 빨리 이렇게 조깅하는 거, 조깅하면 뛸 때, 그럴 때가 빨리 뛰어도 우리는 한 10km 정도 되잖아요. 그럼 10km. 그렇게 할 때 저길 보지 여길 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저 차 보였을까요? 한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운전자는 여긴 다 없어. 여기 다 스캐닝. 딱 안전. 여긴 안전해. 그러면서 저 산타페 흰색 여기선 지금 눈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미 여기가 있죠. 이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앞쪽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저렇게 나올 때 안 보이는 데서 나오려면 비상등이라도 깜빡깜빡 하면서 나왔으면은 그래도 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요 미등반 데일라이트 저거 조금만 가르치면 좀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7대 3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도 7대 3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의견이신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한대요. 왜 날 들이받았어 하면서요. 100대 빵이다. 90대 10이다. 불박차 보험사에서도 70대 30이라고 그러는데요. 70대 30이다. 상대 운전자는 불박차가 더 잘못이래요. 멀쩡한 내 차를 때렸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이다가 88%, 90대 10이다가 12%입니다. 저기서 나오는 거 저 보일까요? 저는 100대 빵이고 싶습니다. 저거 안 보이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쭉 가는데 요 차에 가려서 요 차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나는 이게 나오더라도 내 눈은 이미 저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안 보여. 또 A필러에 딱 가려지는 각이기도 하고요. 시선이 저 앞으로 가 있기도 하고 A필러에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 보였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간 나를 상대가 와서 박은 거죠. 저는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판사에 따라서는 그래도요 지하주차장에서는 혹시 모르잖아요. 좀 더 조심하시지. 좀 더 조심하면 어떻게 한대요? 일부 판사는 불박차에게 10% 많으면 20%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대 0이 옳겠다는 생각이고요. 나오는 차가 조심해야죠. 나오는 차가 비상등 켜서 그런 노란 불이 번쩍번쩍 하면 지나가는 차가 저 차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지나가면서 좀 조심할 수 있고 빵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살며시 데일라이트만 켜고 나오면 여기서 지나갈 때 한 칸 지나가야 되는 한 칸, 또 한 칸 이렇게 지나가나요? 지나가면서 계속 처음부터 혹시 이런 차 나올지 모르고 빵빵 하면서 가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저기서 슬며시 반스텔스로 나온 요 차에 100%가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88%도 저랑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가겠습니다. 자, 쭉 1차로 가는데요. 앞에 차가 직자 신호예요. 직자 신호. 앞에 차가 왜 안 움직이지? 가. 빵빵. 빵. 가. 가라니까? 옳지, 가네요. 앞에 차 좌회전했어요. 나는 직진합니다. 직진하는데 뒤에 차가 와서 빵. 이번 사고 1차로에 좌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 뒤에서 오는 차 보세요. 1차로 오던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회전. 즉, 저 차가 내 뒤에 오던 차가 이렇게 해서 좌회전 들어가다가 나는 직진하던 중에 사고 납니다. 여기는 좌회전 화살표, 여기는 직진 화살표, 여기는 우회전 화살표예요. 이곳에서 직자 신호에 앞에 차 가고요. 나 쭉 해서 직진할 겁니다. 근데 뒤에 차가 와서 푹 때렸어요. 이쪽은 쭉 가면 길이 넓어요. 길이 넓고요. 그리고 여기는 야외 주차장 진입로. 여기는 입구, 이쪽엔 출구. 넓은 곳이에요. 차 두 대가 다 같이 가더라도 여유가 있게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여러 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불박차는 좌회전 화살표 있는 곳에서 직자신호에 직진을 했고요. 상대차는 직진 화살표 있는 곳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다가 나를 때립니다. 여기에서 쾅! 경찰관들 중에 좌회전 화살표는 좌회전만 해야 된다. 절대 직진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1차로에 직진 화살표가 1차로에 직진 금지가 없어요. 좌회전 화살표가 있고 직진 금지 없고 쭉 연결될 때 내가 가더라도 포켓차로는 길이 없어지잖아요. 역주행이 되잖아요. 앞이 가로막히지 않고 쭉 연결되고 직진 화살표 직진 금지 없을 때 직진해도 되죠. 내가 정상적으로 잘 가는데 아니 앞에 길이 없으면은 만약 예컨대 포켓차로 같은데요. 포켓차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차들이 이렇게 차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중앙선이죠, 이게요. 여기 중앙선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로 직진하면 역주행이 되잖아요. 그게 여기를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위험하죠. 그럴 때는 옆에 차들이 없을 때는 조심해서 변경해야 되고요. 변경하다 사고 나면 왜 좌회전 화살표 있는 데서 직진했는지 위험하게. 근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연결돼 있을 때 쭉 갈 때는 직진 금지 없으면 가더라도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기 좌회전 화살표, 여기 직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하는 차는 사람 나오면 그럼 이게 잘못됐죠. 근데 이런 경우는요. 직진금지 표시를 그려줘야 돼요. 우리나라 실정에는. 이번 사고 과실비를 어떻습니까? 내가 직진금지 없기 때문에 좌회전 화살표 있더라도 그냥 직선으로 쭉 연결됐다. 근데 직진했다. 근데 옆에서 때렸다. 상대차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좌회전 화살표에서 직진한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왜 좌회전 화살표에서 왜 직진했냐?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92% 100대 0입니다. 또 좌회전 화살표에서 직진한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6% 있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2% 있는데요. 3번은 완전히 잘못됐죠. 네, 3번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100대 0이냐?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느냐? 이건 좀 고민스러워요. 왜냐면 상대차가 요 차는 좌회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2차 좌회전하면 나도 가도 되겠지? 그렇게 착각하게 한 거. 그 점에 대해서는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볼 것이냐? 이건 좀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상대차는 직진이잖아, 화살표. 너 직진 화살표에서 왜 좌회전했어? 그리고 너 내 뒤에 오고 있었잖아. 내 뒤에 오다가 왜 이렇게 이거 우측 주얼이나 마찬가지잖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100대 0이다.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 이건 좀 고민스럽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문의를 했대요. 이거 제가요. 좌회전 화살표 있는 곳을 직진할 수 있습니까? 국민신문고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국민신문고에 했고 국민신문했더니 그 관할 경찰서로 내려갑니다. 경찰서에서 뭐라고 결론이 나왔을까요? 좌회전 화살표에서 직진할 수 있다 없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저는 여태까지 계속 아니 직진 금지 없으면 직진할 수 있어. 뻥 뚫린 곳에서는 그렇게 진짜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경찰들은 안 돼. 무조건 안 돼. 좌회전 화살표 좌회전만 해야 돼. 화살표 생긴 대로 가야 돼. 이런 경찰관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경찰관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분당경찰서에서. 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 누구누구 경장입니다.
기어의 민원 취지는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 직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거나 교차로 통과 후 차로가 유지돼서 쭉 갈 수 있는 때 그때는 단속 못합니다. 왜? 직진금지가 있어야 지시위반 단속하죠. 쭉 연결됐는데 직진금지 표시가 없거나 없고지 없고 없고 직진금지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차로 통과 후 차로가 유지돼서 똑바로 갈 수 있을 때 단속 못합니다. 차로가 유지되지 않아 진로를 변경해서 직진하게 될 경우 즉 앞이 막혀서 옆으로 피해갈 때 근데 옆에 정상적으로 한 차들에 방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다. 똑바로 연결되지 않고 차로가 없어질 때 그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될 경우에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다. 제가 늘 설명드리잖아요. 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는 차가 있으면은 그 차가 없을 때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다 사고 나면은 그러면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건 위험한 진로 변경이죠. 이 장소를 확인해 보니까 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며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곳으로 확인된다. 좌회전 전용이라는 말도 좀 그래요. 직좌 차로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좌회전 차로 전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좌회전 차로이며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곳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거리 직진은 가능하지만 직진하는 과정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에 직진한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줄 경우 방해 줄 게 없죠. 2차로는 2차대로 쭉 가면 되고 나는 그대로 쭉 가면 되는 거죠. 물론 2차로에서 내 앞에서 좌회전에 들어온 차가 있으면 그걸 좀 봐야 돼요.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직진 가능하다. 하지만 직진한 다른 차에게 방해되면 그럴 때는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주세요. 정답이에요, 이게.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조사관분들은 좌회전 화살표 있는 데서 직진했으면 무조건 되고 그건 화살표대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진금지 화살표 없을 때는 다른 차에게 방해되지 않을 때 직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나는 좌회전 화살표 옆에가 직좌일 수 있어요. 직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직진하다가 좌회전한 차는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화살표 생긴 대로 가십시오. 가능하면. 좌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 거기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갈 수는 있는데요. 가능하면 화살표 생긴 대로 가십시오. 경찰관에 따라서 화살표들 안 간 쪽을 무조건 가해 차량으로 지정하는 그러한 경찰관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화살표 생긴 대로. 그리고 화살표 생긴 대로 안 갈 때 쭉 연결됐다. 혹시 모르게 옆에도 보세요. 옆에 차로. 옆에 바닥도 보세요. 바닥이 잘 안 보이죠? 네. 하지만 혹시 옆에 직좌 차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화살표대로 가시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살표대로 가자. 그게 정립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중구난방이에요, 화살표가요. 그래서 직진하면 안 되는 곳에는 직진 금지 화살표를 그려주자고요. 명확하게. 여기가 이제 우회전 화살표예요. 이게 쭉 연결될 때, 그러니까 앞에 4차로인데 가니까 3차로 줄어드는 데 있어요. 그 이제 인도가 가로막고 막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직진 금지 표시가 돼 있어요, 대부분. 근데 쭉 연결될 때는 직우 표시가 돼 있거나 또는 똑같은 데도 어떤 데는 직우, 어떤 데는 그냥 지구가 아니라 우회전만 되는 데도 있어요. 똑같이 생긴 곳인데 혹시 이거 뭐 교통량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데는 지구, 어떤 데는 우회전 화살표만 있습니다. 통일시켜야 돼요. 그래서 쭉 연결될 때 그럴 때는 지구 화살표를 그려줘야 되고요. 또 앞에 좁아든다. 그래서 우회전 화살표만 있다. 그럴 때는 직진금지 표시를 줘서 미리부터 옆으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구가 돼 있더라도 오른쪽 차로 가면은 나중에 우회전한 차 때문에 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진할 차들은 가능한 한 가운데 쪽으로 가고요. 근데 어떤 차는 여기서 골목에서 나와갖고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발 우리나라 화살표 통일시킵시다. 페인트 값은 좀 들겠지만. 사람들은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막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무단횡단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기특한 하얀 개를 봤어요. 보시죠. 기특해요. 네. 여기서 딸내미한테 괜찮아? 이제 그래. 그러고서 이제 뒤를 잠깐 보시고 이제 앞을 보시죠. 네, 신호대기 중입니다. 네, 신호대기 중에 여기서 요 앞차랑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한 5m 정도 될까요? 네, 여유가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건너려다가 많아요. 근데 백구 온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백구가 깜빡거리는 거 못 봤구나. 에이, 아까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할 때, 전면 신호 뒤에 그건 못 보고, 예. 저렇게. 예, 강아지도, 아니, 개도 횡단보도를. 다만 아쉬움은 전면 신호면은 깜빡깜빡하면은 숫자 떨어질 때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깜빡한 것 같아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도로에는. 우리 저 백구 점수가 얼마 줄까요? 한 90점 줘도 되겠죠? 다만 다음에는 녹색 신호 켜졌을 때 건너 좀 기다렸다가 불박차 좌회전할 겁니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요. 보시죠. 자, 정상대로 좌회전했습니다. 네,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앞차랑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가는데요. 근데 저 오른쪽에 뭐예요? 누가 걸어오시네? 에헤, 연세 드신 분이, 아이고. 저 사고 나면 어쩌려고. 이런. 먼저 가라고 그러시네요. 네. 잘 들어보세요. 여기로 다니면 안 돼요. 네. 거기로 다니면 안 되죠. 거기로 다니면 안 되는데, 이 어르신께서요. 아니, 여기, 저 중앙부리대도 있고요. 여기로 그냥 건너오시면서 저럴 때요. 진짜, 저 건너편에서 오는 차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건너가셨으면은 진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도보행, 안 되죠.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근데 저렇게, 이게 지금 낮 시간이니까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지. 밤에 차도를 저렇게 보행하면은 그것도 어두운 계통이 이 빨간 옷이 밤에 보면 어두워요. 이 바지, 검은 바지, 그다음에 붉은 계통의 이 신발은 또 잘 안 보여요. 만일 밤이었으면은 피하기가 어려웠겠죠. 조금 전처럼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왕복 4차로 도로고요. 이번엔 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가로등도 없습니다. 껌껌합니다. 껌껌한 곳에서 이거 뭐야? 사람. 자, 사람. 보세요. 쭉 커브길에 여기. 와. 이거요. 보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 커브를 싹 돌았는데 저 사람이 저 중앙분리대 쪽으로 걸어오고 있으면 보이겠습니까? 진짜 운이 좋았어요. 거의 저 피하기 무진장 어려웠던 건데 그 순간적으로 여기서 커브길에서 싹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 네, 보세요. 사람. 차도 보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밤에 안 보입니다. 가로등 없는 곳은 안 보입니다. 낮에는 그래도 보고 차가 멈출 수 있지만 밤에 차도 보행, 저것은 죽음을 향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데요. 뭘까요? 자, 앞에 신호 녹색 신호입니다. 중앙분리돼 있습니다. 네, 2차로로 해서 직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 뭐야? 이런. 아이고 여기서 나 2차로 가는 거 잘못 아니죠? 쭉 가는데 왼쪽자 브레이크 잡더니 여기서 이야 의료용 전동 스쿠터가 쑥 튀어나왔어요. 무슨 신호입니까? 빨간불이에요. 요거 보행자예요. 차가 아니고.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와야죠. 차가 안 올 때. 그런데 맞은편에 찾을 때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중앙부대 있습니다. 중앙부대 있고 쭉 가는데 여기 2차 브레이크 잡히는 순간 나도 같이 잡는다 손 치더라도 피할 수 없죠. 2차는 미리 발견한 거예요. 2차도 급히 멈추네요. 2차 급제동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걷지 못하는 분들의 다리죠. 그래서 차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사고 났으면 들이받지 않고 피하느라고 내가 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수리비가 1,000만 원이나 났어요. 1,000만 원이나. 보세요.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무단횡단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육교, 지하보도 이런 데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를 건너갈 수 있는데 다만 조심해서 건너가야 돼요.
아무 때나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두 다리 못 썼는데 이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니까 그래도 앞차가 브레이크 잡네? 뭐 있나 하면서 급제도 하면서 보이는 순간 틀었으니까 그래도 자동차만 가로수란 들이받았죠. 만약에 껌껌한 밤에 중앙분리대 저 사이에서 사람이 톡 튀어나오면 사람보다 저게 더 빨라요. 수르륵 나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중앙분리대 있습니다. 제한속도 50이고요. 앞차와 여유를 두고 갑니다. 쭉. 네,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펜스까지, 방연망까지 있고요. 잘 가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아니. 여기서 나오면 어쩌나? 아니 여기서 나오면 어쩝니까? 들어보세요. 여기서요. 어디서 나오나요?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아니 중앙분리대가 쭉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쭉 가다가 중앙분리대가 여기! 이야, 여기서 나오고 저걸 어떻게 멈췄죠? 도저히 멈추기 힘들었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아니 여기서 나오면 어쩌나? 예. 여기서 못 잡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냥 여기서 못 잡니까?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중앙분리대 쭉 있다가 이제 화단이 이어지고요. 여기는 이제 교량입니다. 교량의 화단. 그 사이, 그 개구멍 같은데 고기를 그냥 쑥 나오면. 아이고, 제발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쭉 돌아오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단거리로 무단횡단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단횡단 하면은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인데 세상과 하직할 수 있습니다.